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입니다.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역사,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 학자들도 도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조선이 개국하면서 멸망할 때까지 계속된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입니다. 조선 초기인 1402년 태종 2년에 제작됐다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주저하게 종주국인 명나라를 중심에 아주 크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소중화인 조선도 제법 큽니다. 반면에 왜라고 우리가 낮춰본 일본은 조선 아래 아주 왜소하게 표현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언어 사용도 명나라를 숭배했습니다. 대명천지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백주대낮이란 의미로 착각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자주 쓰는 단어죠. 하지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조선은 명나라의 천지란 뜻입니다. 대명천지는 대명천지 숭정 1월 8자 표현의 줄임말입니다. 숭정은 명나라가 망하자 베이징 자금성 북문 밖 경산의 회나무에 목을 매 자살한 명나라의 황제입니다. 1월은 해와 달, 합치면 명이라는 또다시 명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조선은 대명의 천지고 명나라는 망했지만 숭정제의 해와 달은 조선을 비춘다는 아주 사대주의에 찌든 표현이 바로 대명천지입니다. 조선의 사대주의는 1392년 이성계가 왕조를 개국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성계가 나라 이름 후보로 조선과 환영 두 글자를 명나라에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조선이란 국명을 명나라가 선택해 준 것입니다. 조선은 명나라가 국호를 정해줬다고 해서 줄곧 이를 대조지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군대를 파견해 왕조의 생명을 다시 한번 구해줬다고 해서 이를 제조지은이라고 불렀습니다. 명나라의 핵심 사상은 주저학이었지만 왕 양명이 창시한 양명시막도 나름 번창했습니다. 조선의 양명학이 전해지자 주저학만을 고집했던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신들이 정통을 지키고 있다면서 명나라의 심리적인 우월감을 가지면서도 특이하게도 사대주의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1619년 누르하치는 명나라 만력제의 대군을 지금의 랴오닝성 푸순 근처인 샤르흐에서 크게 격파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공합니다. 조선은 이때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인조는 청해 황타이지에게 명나라 연호를 폐지하는 동시에 명이 내린 고명칙인을 제출하고 청을 섬기기로 합니다. 이후 인조는 명나라가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도 명에 대해 사죄하고 궁궐에서 명의 황제가 있는 서쪽을 향해 울고 절을 했습니다. 고도의 유교 문명국가로 소중화를 자처하던 조선이 수렵이나 하던 만주족에 굴복하자 조선의 왕이나 사대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집니다. 동시에 청나라의 요구가 조선에 부담이 되면서 반청사조도 생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청나라를 호로라고 해서 호로 자식이란 욕도 유래됩니다. 청나라의 황제는 호황, 청나라의 사신은 호로의 사신이라고 해서 로사라고 했습니다. 멸시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조선은 외교 문서에는 인조가 황태제에게 약조한 것처럼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했지만 국내용 문서에서는 명나라 숭정의 연호를 사용했으며 특히 조선의 사대부들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200년 동안 이를 고집했습니다. 명청이 교체되면서 명나라의 유민이 조선으로 유입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숨겨줬지만 청나라의 압력에 송환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어처구니 없던 사례는 1667년에 있었습니다. 명나라에 충성했던 정성공이 반청운동을 할 때 존재했던 남명의 복건성 상인 이민관 등 95명이 일본으로 가려다 표류해 제주도에 도착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주도의 관리들은 이들이 명나라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황통이 살아있다, 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조선 왕실은 청나라의 관계를 감안한다면서 이들을 모두 청나라에 송환했고 나중에 참수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반청사조와 명예에 대한 사대주의는 계속됩니다. 숙종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 파병한 명예 신종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서 대보단을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웠을 때인데 숙종이 이 이야기를 꺼내자 성균관 유생들 160여 명이 연명으로 상소문을 올리고 별 이견이 없었던 대신들도 덩달아 대보단을 짓자고 주장합니다. 결국 숙종의 명으로 명나라가 망한 지 한갑자 60년이 되던 해인 1704년 대보단이 지어집니다. 제사의식은 명나라식에 따랐습니다. 제기는 대명짐예, 신주와 황색 장막으로 둘러친 제단은 대명회전을 따랐습니다. 효종 때 북볼 의지가 숙종 때 와서는 제사를 통한 자기 만족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숙종 때 신종을 기리는 것도 모자라 영조 때는 제사 대상을 명태조와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까지 확대합니다. 명태조 주원장의 신유를 서쪽에, 만력제를 가운데, 숭정제를 동쪽에 배치합니다. 매년 한 차례 제사를 지내는데 이는 1905년 을사조약 이후인 1908년까지 지속됩니다.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논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사적은 충청도 화양리의 만동묘입니다. 만력제와 숭정제의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만동은 만정을 필동의 준말입니다. 황하가 만번 굽어도 강물은 동쪽으로 흐른다. 즉 명나라에 대한 충절은 변함없다는 의미입니다. 명나라에 가장 충성하는 파벌은 송시열에서 이항로로 이어진 화서학파였습니다. 조선 말기 서구 세력에 몰려오자 이항로는 반청에다 반양의 이념을 더해 이양일체론을 주장합니다. 이항로의 화서학파는 위정척사 운동을 벌였던 최익형과 함께 일제침략과 단발령의 저항에 의병을 일으켰던 유인석이 계승합니다. 유인석은 의병운동에 실패하고 서간도 지역인 지린성 통화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를 칭하자 이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명황제에 대한 대보단의 제사가 공식적으로 금지된 것은 1908년 순종의 칙령에 의해서였습니다. 주저하기 이상주의에 따라 이미 망한 나라의 황제에 대해 200년이 넘도록 제사를 지낸 사례는 세계사에서 조선이 유일합니다. 사실 임진왜란, 병자호란처럼 전쟁 명칭에 외 또는 호를 넣은 것 역시 4대 교린이란 조선 특유의 국제 질서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경우 중국에서는 만력 연간의 원정이라는 의미에서 만력지역, 일본에서는 정유재란과 합쳐 분노코 게이조노 야쿠라고 부릅니다. 반면 우리는 전쟁 이름에도 일본은 외, 청나라는 오랑캐라는 의미의 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 세상을 보는 조선시대의 이 같은 시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